24개의 선단, 143척의 배들이 한꺼번에 바다로 나섭니다. 인간 대 고등어, 쫓고 쫓기는 싸움이 시작됩니다. 맞다. 바로. 올려야 된다. 내가. 2014년 2월 3일 오전 7시, 어둠을 가리며 배들이 일제히 출항을 합니다. 부산에 근거지를 둔 24개 선단 143척의 고등어 배들이 동시에 출항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고등어 배들은 6척의 배들이 하나의 팀을 이루어 선단 조업을 합니다. 올해 첫 조업지는 제주도 해역. 이제 곧 시작될 조업에 혹시 차질은 없을지 어로장이 배 구석구석을 꼼꼼히 점검합니다. 올해 첫 조업지로 제주도 해역을 선택한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기가 가파도, 마라도, 요 어장지가 그러니까 제주도 전역으로 보면은 세계에서 고등어 서식지로 최고의 서식지고 고등어 육질도 최고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마라도 근해 고등어나 품질이 우리나라에서 어떠면 최고 어떠이겠지요. 선단에 속한 6척들의 배들은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고깃대를 파악하고 그물을 치는 본선과 불을 밝혀 고등어떼를 모으는 2척의 등선, 운반선은 잡은 고등어를 최대한 신속하게 항구로 나르는 역할을 합니다. 추로 3일째, 날씨 때문에 그물 한 번 제대로 내리지 못한 채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럴 때 선단 전체를 책임진 어로장이 느끼는 책임감은 참 말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때 어군 탐지기에 심상치 않은 조짐이 포착됐습니다. 알아. 이제 그래 고기 맛있는데 확실해 고기 맞는 거 보자. 좀 더 붙여라. 더 붙이고. 아니 저기 안 되겠다. 오늘 맞다. 바로. 올려야 된다. 내가. 혹시 고깃대를 놓칠세라 신속하게 그물을 내립니다. 고등어 그물의 길이는 1km. 그런데 한 번 내리는 데 걸리는 시간은 3, 4분에 불과합니다. 맞아. 도는 타임 큰일 났대가. 25도야. 타임도 치더라고. 참. 선자 그러면 안 된다 나는 내가. 나 참네. 뭐라 들은 사람 형성분 안 들고. 그걸 보고 들어야지. 안에 불 다 해놔라. 조타실에 긴장감이 감돕니다. 52, 30대 30.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야는 저 뒤집고 어제 와야가 많이 나가니까 건물 없는 게 뭐 와야가 많이 나가니까 어장이면 많이 나가면 안 되는데 이 투명이 동굴에 안 되잖아요. 많이 나가면 와야 많이 나가. 이게 뒤에 건물 끄트머리지 이거 이게. 고등어잡이의 어획 방식은 본선이 고깃대를 빙 돌아 동그랗게 그물로 감싼 뒤 그물의 아랫부분을 조여 안에 갇힌 고깃대를 잡아 올리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물을 반밖에는 치지 못해 고등어가 다 빠져나간 것입니다. 고등어를 잡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고등어의 등이 푸른 이유는 하늘의 새들에게 보이지 않으려는 위장술입니다. 배가 은백색인 이유도 다른 물고기들에게 뛰지 않으려는 생존술입니다. 게다가 물이 지어 이동하는 속도도 빠르다 보니 잡기가 쉽지 않죠. 이거에서 괜찮네, 그죠? 그거가 이빨 그거 어디 안을 들어갈라. 어디 안을 들어가나. 밥을 먹고 이게. 아 기다립니다. 퍼져야 되지. 자, 바로 그때 어로장의 눈빛이 빛납니다. 이제 말해 거기 맞으면 돼. 나는 것 같아요. 도망가려 좀 하나 불러내야 되겠다. 밑으로 오는 고기고 불러내봐 하나 불러내봐. 어로장의 지시에 따라 등선이 수중등을 준비합니다. 수중등은 불빛을 좋아하는 고등어의 성질을 이용한 어로 기술인데요. 20여 개의 수중등을 바다에 넣은 뒤 불을 켜면은 불빛을 좋아하는 고등어들이 등선 밑으로 몰려듭니다. 이거는 고기가 한 덩어리 가지고 잔잔하게 몇 마리씩 있어 놓으니까 흩어져 있으니까 이제 수중등을 불을 이어갖고 고기를 이제 모아야 되지. 살살 모아갖고 수중등 옆으로 이제 불을 밝혀갖고 이 고기들이 이제 요 배 밑으로 이제 오게끔 이래갖고 이제 모아갖고 이제 양이 이제 한 덩어리가 되게끔 그래갖고 이제 불을 넣는 거지. 불을 놓고 고등어떼가 모이기를 기다린 지 7시간. 가까이 이제 사이트가 돼. 어군 탐지기에 나타난 붉은 빛이 고등어떼. 드디어 고등어떼가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집을 해가지고 이제 완전 이제 도망을 해가지고 이제 양망들이지. 그럼 지금 저 밑에 좀 고기가 예, 있어요.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 됩니다. 그물을 놓은 본선을 지탱할 당김줄을 등선에 걸고 네, 그래고 그물을 빠르게 내립니다. 고깃대가 몰려있는 등선 주변을 본선이 빙 돌면서 동그랗게 그물을 쳐갑니다. 배 위에서 전등을 비추는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물 밑을 오므려 조이는 동안 고깃대가 밑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물 위로 유인을 하는 것입니다. 갑판 위를 두드려 소리를 내는 것도 마찬가지. 고등어떼를 최대한 그물 위쪽으로 불러 모으기 위한 것입니다. 출어를 한 후 첫 번째 걷어올리는 그물이니만큼 선원들의 기대감이 높아갑니다. 자, 과연 얼마나 잡힌 걸까요? 그물을 올리자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고등어떼들. 팔뚝만한 고등어들이 힘차게 퍼득입니다. 그야말로 물 반 고기 반. 이만하면은 첫 번째 조업은 성공이네요. 고등어가 잡히면은 바빠지는 것은 운반선입니다. 하역들 채로 부지런히 고기를 퍼올려 어창에 담아야 하기 때문이죠. 살아 퍼득이는 고등어들이 그대로 얼음과 함께 냉장이 됩니다.
이날 잡은 고등어는 7톤 정도. 예전 같으면 특별하게 많은 양도 아니지만은 최근엔 워낙 안 잡히다 보니 그래도 제법 잡은 편에 속합니다. 본선 식구들이 먹을 고등어는 따로 그물을 내어 걷어 올립니다. 이 싱싱한 고등어가 25일의 항해 기간 동안 요긴한 반찬거리가 되는 거죠. 내 흰 부분과 등의 푸른 부분이 구별한 선이 거의 구분되지 않은 고등어. 이 고등어는 최고의 상품이죠. 아주 그 특등품이죠. 이 고등어는 이제 품질이 이보다 통못한 게 보시다시피 여기는 선이 확연히 나타나지요. 이 선이 거의 구별되지 않습니다. 푸른 선과 푸른 부분과 흰 부분의 사이에 선이 분간되지 않는 고등어, 그게 최고 좋은 고등어. 이거는 막 우리도 이 고등어를 1년에 한번 잡아보기 어려워요. 바다에서 터득한 어로정의 오랜 경험으로 볼 때 최상품 고등어는 먹이부터가 다르다고 하네요. 일반적으로 새우나 멸치를 먹는데 이것은 해초입니다. 이제 고등어 배에 해초가 나온 거죠. 그리고 이 해초를 먹는 고등어 이제 세계에서 제일 어텀이 여기 말아도 그래 나는 고등어. 첫 조업이니만큼 그냥 넘어갈 수가 있나요? 살아 퍼뜨기는 싱싱한 고등어를 썰어 고등어회 파티를 열기로 했습니다. 호사스럽지는 않다 해도 고등어배가 아니면 누릴 수 없는 최고의 만찬. 고등어회만으로 다들 젓가락이 바쁩니다. 한 시간이나 그물을 끌어올린 뒤에 맛보는 고등어회. 하하, 이런 맛에 계속해서 고등어배를 하는지도 모릅니다. 육지에서는 이런 싱싱한 거 못 먹어요. 원래 뭐 제주나 가면 요즘은 뭐 양식 고등어 거기는 먹으니까 자연산 이거 먹기 힘들어요. 이거는 누가 이 맛을 안 먹으면 누가 포인을 못 합니다. 이 맛은 포인을 할 수가 없어요. 운반선이 부산항으로 돌아간 뒤에도 본선은 계속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날씨 탓에 며칠 동안이나 고기를 찾지 못하고 한 자리를 지키던 본선이 닻을 올립니다. 고깃대를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3일 4일도 납니다. 저마다 뭐 놀기도 하고 그럼 고기 찾아서 일주일도 다니기도 하고 서망이 대단한 이 어떤 그 인내심이 없으면 서망 사업이 어려운데 고등어 떼는 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지 답답한 마음에 통신장이 다른 배에 무전을 쳐봅니다.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자기들 위치, 어획량 등을 서로 공유하면서 어획 정리를 위해서 이걸 얼마나 주기적으로? 아침 저녁으로 합니다. 아침 저녁. 정보를 바탕으로 제주 남서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봅니다. 혹시 고등어 떼가 없는지 모든 사람의 시선이 어군 탐지기를 향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무지 별다른 징조가 보이질 않습니다. 자, 바로 그때 통신장이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셋이 한다더니 뒤로 화비에 있고
뭐야? 우리 요 2시 반에 2시 반에 이렇게 더머니 가는데 우리 노예가 맘대로 해준다 이거. 조금 더 들어가. 본선이 속력을 내달립니다. 그물을 치기 위해서는 고깃대의 진행 방향보다 앞쪽에 배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뭐 이렇게 어디 있노? 이제 안 보이노? 아 이거가 말이 약간 괜찮겠네. 뭐 그래가? 자, 본선이 전속력으로 달리며 그물을 놓습니다. 그물은 바닷속 200m까지 내려가 차단벽을 만들어 고등어의 이동을 차단합니다. 본선이 원을 그리며 돈 만큼 동그랗게 고등어 그물이 쳐졌습니다. 본선이 그물을 치기 시작하면 운반선도 바빠집니다. 고기 실을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고등어를 신선하게 운송하기 위해서는 어창에 얼음을 채우는 일이 운반선의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준비를 마친 운반선이 본선 옆으로 다가왔지만은 높은 파도 때문에 대기가 쉽지 않습니다. 겨우 운반선을 대고 그물을 올리기 시작하는데요. 그물에 걸린 고기는 흑치. 비싼 고기지만은 양이 많지 않습니다. 대형 선망으로 잡는 고기는 비단 고등어뿐만이 아니라 전갱이, 오징어 등 밀집해 움직이는 모든 어종이 대상입니다. 그날 밤 마침 물때가 좋은 제주에서 다른 여러 선단들도 조업 중입니다. 자, 바로 그때 어군 탐지기에 한 무리의 고깃대가 포착됐습니다. 가까이 계시면 돼. 다시 잡혀야 되고. 되더라. 아니다 아니다. 우리 하도 안 보이노? 아니 하십니다. 저기 지금 주위. 여기 있었는데요 계속. 바로 올라오자. 바로 올라가고. 고깃대를 앞지르기 위해 배가 속도를 냅니다. 애미 계속 나오면 잘 나오니까. 아, 좀 하고 이제 싸움 떨어지. 사장님네. 금방 그 사. 정말 제 싸움 내는데 아, 제가 사도로 뭐 있어. 그래가 어로정의 지시가 떨어지자 그물이 빠른 속도로 내려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잠시 그물 내리는 작업이 중단됩니다. 오호, 선장까지 갑판에 나와 서 있네요.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빠지네 왜 안 빠진단 말이고? 빠진다고. 빠진다고 막으니 가만하라. 한 분이만 내가 나온다. 한 분이만 내가 아무나 말이야. 도망가지. 한 분이만 내가 올리라. 빠진다. 아이고, 그물이 엉켜버렸습니다. 빨리 손을 보지 않으면 또다시 고깃대를 놓치게 될 상황. 어로정의 마음도 조급하기 그지없습니다. 선장이 직접 나서 엉킨 그물을 풀어냈습니다.
우여곡절을 겪고 드디어 그물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과연 어떤 고기가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아하! 원 세상에! 그렇게도 기다리던 고등어떼입니다. 지느러미를 빳빳하게 세우고 펄쩍펄쩍 뛰어오르는 고등어떼들, 마치 춤을 추는 것 같네요. 그물을 꽉 채운 고등어떼, 최근 들어 가장 많은 양입니다. 이런 광경은 뱃사람들도 보기 흔치 않은 광경이라고 하네요. 고등어떼를 운반선으로 퍼올리는 하역 그물이 바빠집니다. 캬, 마치 고등어 사태라도 난 듯 쏟아져 내리는 고등어의 그동안 고생이 씻은 듯 날아갑니다. 선원들은 고기만 많이 들면 최고 좋습니다. 그 기분이. 오늘 많이 들었나요? 예, 좀 느꼈다. 그런데 그래 많이 든 건 아니고, 그래도 지금 요 근래에 지금 최고 많이 든 거라. 얼마나 들었어요? 확실히 양은 모르겠는데 지금 한 2, 3척에 데려갔는데 보니까 하역을 해봐야 돼. 지금 밑에 그물이 고기 많이 남았기 때문에 양을 확실하게 모른다고. 계속 쪼아봐야 방송아 보람 있어요. 예. 이런 맛에 지금 배를 닫았습니까? 아니 고기 잡는 맛에. 좀처럼 갑판으로 나오지 않는 어로장도 흥분돼서 나왔습니다. 요새 그 잡는 거 치고는 좀 양이 좀 어떻습니까? 대박이지. 운반선은 고기를 너무 많이 실어 휘청이며 항구로 향합니다. 새벽부터 시작해 아침까지 이어지는 작업을 진두지휘하는 어로장. 지칠 법도 하건만은 오히려 기운이 넘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단계 이게 닭고든 이 밑에 그물 안에 있는 고기가 이 단계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쪽의 단계들은 수직만 보는데 이 단계는 옆으로 45도로 보기 때문에 이 그물 안에 현재 고등어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아침부터 계속 저렇게 좀 작업을 했는데 아직도 지금 많이 있네요 지금. 이건 이제 입에 한 대가 고기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다음 운반은 또 준비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어로장의 마음이 바빠집니다. 335. 어디 왔나? 준비를 조금 더 해야 하는 어려움이 오겠네. 요 앞에 가까이 와서 이거를 일단 대기해봐라. 다른 운반선이 도착할 동안 그물을 들고 기다리는 보기 드문 광경이 펼쳐집니다. 다른 운반선이 본선 가까이 다가와 접안을 합니다. 이날 잡은 고등어는 22만 톤. 계승호 선단 몇 년 만에 처음 잡아보는 만선입니다. 퍼득이며 튀어오르는 고등어떼. 수십 번을 보고 또 봐도 질리지 않는 뱃사람들에겐 가장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아니 여기 위에서 이렇게 고기 올라오는 모습도 고등어 올라오는 모습도 보면 좀 어떻습니까? 당신 보는 모습이라도 신기하죠? 항시 보는 모습보다 볼 때마다 신기하고 아름답고 푸짐하지요. 아니 어르장님한테는 바다는 도대체 뭔가요? 나 인생. 내 인생이죠, 바다. 고등어 바다가 내 인생, 내 삶의 전부라 보면 돼요. 항상
만선을 꿈꾸지만은 만선의 기쁨을 쉽게 내어주지 않는 바다. 하지만 늘 풍요로움을 간직한 바다에 감사하며 고등어 산단 해승호 사람들은 오늘도 만선의 꿈을 향해 푸른 바다를 질주해 갑니다.